그 지난주에 알려줬잖아, 선 어마럼이. 어마럼이 앞에 오는 선 어마럼이. 시제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아니면 겟 이런 거. 얘들아, 이쪽 좀 해봐. 이쪽 너 여러분이 해봐. 복습. 음, 뭐 샤프도 없는데 샤프심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하진? 갑자기 이런 거. 학교랑 반을 몰라서 못 불러주고. 학교를 모른다고. 그 TMI 조용히 하고 빨리 그거 해. 야, 저렇게 이제 막 저기 하는 놈들한테 이거 다 뿌리라고 할 거야.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마세요. 막 폭로전 하면서. 반 알려주는 게 폭로야. 곤란하세요. 이쪽 다 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다. 위에 있는 표만 해봐. 일단, 위에 있는 표만 해봐. 알지?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뭐. 얘들아, 봐봐. 오늘 형태소에서 우리가 하는 게 이미 여러분 다 지난달에 했으니까 그냥 쉽게 그 용어 가져서 설명하면 실질적 의미가 지닌 게 어근이죠.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 선생님이 항상 동그라미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제한이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접사야. 접두사나 접미사라서 선생님이 항상 세모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형태소가 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놀다에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놀다. 이 동사는 형태소가 두 개인데 노라고 단데 놀은 어근이니까 동그라미 의미가 있어. 근데 다라는 형태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접사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근도 아니지. 이런 형태소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들을 다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어근과 접사로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가위는 하나의 그러니까 어근이면서 얘가 단일어지 이런 게 동그라미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단일어잖아. 그럼 가위질은 뭐뭐질이 얘들아 그 짝대기 붙여야 된다. 여기 뭐뭐질이라고 써야 돼. 그리고 어떤 행동을 뜻하는데 그렇게 높이는 표현은 아니야. 도둑질, 걸레질, 또 뭐 있어? 싸움질, 폰질, 컴질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풋사과는 접사가 앞에 풋, 그치? 사과가 동그라미라서 풋 짝대기 해야 되죠. 덜 익은이라는 의미로 제한을 두죠. 여기서 의미가 제한이라는 건 얘들아 봐봐. 사과라는 그룹이 이만큼 있어. 근데 앞에 풋이 붙어버리면 요만큼으로 줄어들지. 덜 익은 사과로. 그래서 그게 의미 제한이란 뜻이야. 별별 사과가 다 있잖아. 사과라고만 하면 빨간 사과, 노란 사과, 먼 사과 다 있는데 풋이 붙으면 그 많은 사과들 중에서 덜 익은 애들로 범위가 확 줄어들어. 자, 그 다음에 손가방은 둘 다 어근이지 손과 가방 합성어네요. 의미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그냥 쓰다 말았으니까 이거 쓰자. 여기만 쓰자. 자, 세모한 것이 바로 접사예요. 그러면 자, 가와나의 차이를 볼게. 얘들아, 개집, 개장수, 개고기의 개는 동물이야. 그럼 이건 다 합성어야. 그리고 우리 합성어의 종류의 종속 합성어야. 즉, 앞말이 뒷말을 꾸며 개의 집. 개를 사고 파는 장수. 이게 서울에선 보기 힘들어도 아직 시골엔 많은가 봐. 심지어 훔쳐가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직업도 비전이 없죠. 왜냐?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못 먹잖아. 개의 고기. 아니, 그게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곧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금지 국가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야, 얘들아. 합성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개는 멍멍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 개는 접사고, 그래서 개 뒤에 짝대기가 붙어야 되고, 그냥 함부로, 아니면 품질이 낮은, 만약에 개떡에 개가 멍멍이면 이거 미트파이야, 얘들아. 잔인하지. 미트, 코리안 미트파이.
개떡은 그 떡 중에 아무렇게나 만든 떡, 함부로 만든 떡은 이제 조금 더 아래 등급의 떡이야. 기분 개떡 같다 할 때 개떡이야. 그 다음에 게살구에, 개도 얘들아, 게 살구면 이거 무슨 동물하고 식물이 만난 거야? 그게 아니고, 못 먹는 살구, 맛없는 살구. 그 다음에 게 철쭉도 철쭉이라는 식물 중에서 품질이 낮은 거. 그래서 비슷한 게 개나리라니까? 얘들아, 개나리는 나리꽃 중에서도 하급의 나리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뜻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애꿎은 동물 멍멍이들이야.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멍멍이인 줄 알고 요새 막 그래서 아이고 뭐 개 같다. 근데 그 개가 멍멍이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국립국어원에 있잖아. 근데 국립국어원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주는데 그 전문가들이 여러 있잖아. 근데 의견이 좀 갈려. 그래서 이게 멍멍이에서 온 말이다. 이 부정적인 접사는 멍멍이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이 개를 보는 시각에서 뭐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뭐 판단은 여러분 몫이죠. 그 다음에 그럼 가와 나에서 이미 말뜻했고 다른지도 말했고 하나는 어근이고 하나는 접사야. 나는 접사야. 그러면 나처럼 얘들아 개가 붙는 거 뭐 있어? 개나리 말고 또 뭐 있어? 어? 개판? 뭐 얘들아 그리고 그게 있어. 개새끼. 진짜로. 개새끼. 개새끼. 이거 글씨 왜 이래. 개새끼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멍멍이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그럼 새끼개죠. 새끼개. 새끼개고 봐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새끼개는 강아지야. 그리고 이거는 합성어야. 그치? 새끼개라고 하면 요거다? 근데 개새끼는 욕이잖아. 근데 개새끼는 뭐 문법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학문적으로 뭐가 어때요? 이거는 어근이잖아? 근데 얘 접사야. 이거 얘들아 위에 있는 개나리, 개철쭉, 개떡이랑 똑같은 거야. 즉 이거는 개새끼는 강아지가 아니고 우린 다 누구의 새끼죠. 다 부모가 있는 새끼죠. 근데 이 새끼들 중에 하급의 새끼란 소리야. 즉 인간 비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새끼개와 개새끼. 위에는 합성어고 밑에는 파생어입니다. 이게 한 대표적이죠. 개새끼, 개나리, 개 또 되게 많은데. 개꿈도 꼭 멍멍이가 나오지 않아도 될 거야, 아마. 꿈 중에 그냥 재수없는 꿈이 개꿈. 궁금한 게 안 알려줘. 넘겨. 사람 아래는 자, 일. 사람 아래는 일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말, 어근이나 의미를 제한하는 말, 접사를 붙여서 아무튼 얘들아, 그리고 이 일은 노동을 얘기하는 거야, 노동. 여러분, 어휘력 테스트 좀 해보자. 말해봐. 어? 있고 발음이 틀렸어요. 잡일, 또, 일꾼, 또, 1년 일꾼, 잡일, 어? 일머리, 이 중에 이제 공부머리 말고 일머리는 또 다른 거거든? 근데 알바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일머리가 없구나, 있구나를 깨닫게 될 거야. 또, 일머리, 또, 어? 일거리. 일장 뭐 말하는 족족 헛소리야! 일터, 일감, 논일, 밭일, 집안일, 막일, 많죠? 여러분, 어휘력이 이래서 어쩌면 좋냐. 근데 더 슬픈 사실은 뭔지 알아? 어제 반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학년 세 반 수업하는데 니네가 말 제일 많이 했어. 어제는 10명 넘게 했는데 하나 나오고, 얘들아, 근데 어휘력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어휘력은 니네가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래. 헐, 이런 말로 퉁치지 말래. 그냥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와, 재밌다. 슬프다. 놀랍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다 헐, 헐, 대박 이래버리면, 어휘력 바닥이, 어휘력이 바닥을 치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들아, 외국어 배울 때도 너네가 왜 외국말을 잘 못해? 아는 단어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 그쵸? 단어가 중요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 어근과 접사 할게요. 어근은 동그라미, 접사는 세모. 그래서 이따가 니네 문학할 때 정말 너희의 치명적인 어휘력을 내가 또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 올 거야. 자, 보자.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 그래서 맨손에 매는 접사고 손이
어근. 덥다에서는 덥다의 덥이 어근이고 걔는 도구를 나타내는 접사.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짝대기가 있어도 어근일 수 있죠? 바로 뭐가?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앞부분이. 그치? 그 다음에 접사는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인데, 개살구의 개짝대기, 소리꾼의 짝대기꾼, 이런 것이 접사죠. 잘못했네. 개, 살구, 소리, 꾼. 그래서 짝대기가 필수. 근데 접사에는 이제 앞에 붙으면 접두사 머리 두자,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쓰는데, 접두사 얘만 좀 볼게요. 자, 덧짝대기는 이 중에, 덧, 대다. 그럼 요렇게 형태소, 아니, 표시는 요렇게 할 수 있지. 다는 무시하랬어. 다는 그냥 이렇게만 끝날 수가 없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붙인 형태소지. 얘는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야. 덧, 붓까지만. 이는 아니고, 됐고. 덧, 나. 그 다음에 맨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맨손, 맨발, 맨입, 맨몸. 네, 풋은 이제 덜 익은. 그리고 날은 얘들아 날 조심해봐. 날은 날고기나 날두부는 이제 안 익힌 걸 알아. 그러니까 날 건달은 얘들아 정도가 심한. 그 공간이 그 공간. 날강도도 있고 날벼락도 있죠. 당연하지. 그건 날아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합성어야. 날다 짐승이야. 그러니까 날짐승 말고 길짐승도 있어. 스트리트가 아니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란 뜻이야. 알겠죠? 세상에는 날짐승과 길짐승이 있죠. 네 발로 기어다니려고. 자, 그 다음에 전미사는 뒤에 붙는데 가끔 어떤 역할을 해?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거. 그래서 뭐뭐 이가 붙으면 명사가 되죠. 동사가 먹다, 먹이, 놀다, 놀이, 깜빡은 부사인데 깜빡이, 깜빡거리다 그 깜빡. 그 다음에 꽂다에서 꼬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소 이렇게 돼. 꽃을 꽂다 이렇게 꼬지. 그 다음에 마개를 지우고 얘들아 마개를 날개로 고치세요. 마개는 이 개가 붙는 게 아니라 마개 지워. 참고로 말하면 얘들아 마개가 어디서 온 말이겠어? 봐봐. 덮개는 덮을 때 쓰는 도구야. 지우개는 지울 때 쓰는 도구야. 깔개는 깔 때 써. 날개는 날 때 써. 그러면 마개는 어디서 왔겠어? 아, 그, 그렇지. 막 더하기 애야 얘는. 애라는 아주 한정적으로 쓰이는 접사가 붙었지 개가 아니야. 그래서 마개 지우고 마개는 써놔. 마개는 막 더하기 애야. 얘가 잘못 나왔어. 날개를 쓰세요. 날개. 날 더하기 개. 날 때 쓰는 도구. 될 때 쓰면 머리에 대 더하기 개. 이게 차라리 여기에 얘 더 맞아. 아니야. 막 더하기 애야. 거기 나온 애가 접서잖아. 애가 접서야. 말이다. 그, 어디? 이렇게 된다니까? 막 애. 이 애를 쓰는 게 막다밖에 없을 거야 아마. 왜 집단은 얘들아 집단은 집개라고 쓰잖아. 개. 그것도 거의 유일할 거야. 그다음에 무슨 꾸러기가 있어? 잠꾸러기, 말썽꾸러기,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 등등이 있죠. 그러면 넘길게요. 자, 접두사 뭐 했나 봐봐. 군 짝대기는 쓸데없느냐. 여러분, 이 군자. 그럼 군 고구마는 달라. 군 고구마는 합성어야. 그 군은 뭐게? 그럼 군의 기본형이 뭐게? 그렇지. 그럼 어근만 말해봐. 그렇지. 그래서 군 고구마를 어근만 쓰라고 하면 국 더하기 고구마야. 왜냐면 군 고구마의 줄임말이기 때문이야. 이 군이 아니야. 그럼 군밤은 어근 말해봐. 그렇지. 국 더하기 밤이라고 해야 돼. 요 군 조심하세요. 분명히 나중에 이제 함정 파는 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돌은, 얘들아, 품질 떨어지는 돌배, 돌감은 그래서 못 먹어. 근데 돌미역은 먹을 수 있어. 야생미역이란 뜻이야. 경우에 따라 다르고, 돌미역은 그래서 마트 같은 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날은, 안 익힌, 날것, 날고기, 날김치, 풋은 덜 익은, 엇은 어긋난, 엇 나가다, 엇 갈리다, 엇 박자, 엇 시조,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짓은 마구, 짓 밟다, 짓 이기다, 처는 얘들아 뭐 있어? 이거 이제 쓰면 싸우자는 거죠.
처먹어, 쳐넣어, 쳐발라, 쳐자. 언제까지 쳐잘래? 그 다음에 작작 쳐웃어. 이거는 친구 사이에 쓰면 의상하는 말이죠. 근데 마구나 만이라는 의미의 접, 접두사야. 쳐잔다고. 그러니까, 쳐자. 좀 어? 쳐줘. 뭐래 또? 그 제목 그 돼지 이러면 머릿속에 자, 보자. 그 다음에 들은 몹시. 그래서 들 끓고, 들 쑤시고, 들 볶고. 이거 니네 잘하는 들들 볶는 거. 들 볶는 거. 그 다음에 치는 위로고, 새나 시는 색깔을 쓰는데 노란색만 싯을 써서 셋 노랗다, 싯 누렇다 이렇게 써요. 노랑의 특권이야. 그 다음에 전미사는 자 뭐뭐꾼은 뭐뭐 하는 사람, 나무꾼, 구경꾼, 짐꾼, 땅꾼, 뭐 사기꾼. 그 다음 뭐뭐죄가 바로 수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였네. 그리고 또는 미음만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 영어에 동명사 만들 때 사실 이거 쓰잖아. 튀김을 튀김, 그림을 그림, 꿈을 꿈, 잠을 잠, 무침을 무침.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로 말한 것들이 다 영어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말의 문법에 동명사는 없어. 근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웃다에서 웃음, 믿다에서 믿음, 죽다에서 죽음, 자다에서 미음만 들어가서 잠, 슬프다에서 슬픔, 미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살다에서 뭐가 나온 거다? 살다에서, 인생을 삶. 이렇게 되는 거지. 동명사로 생각해, 동명사. 진짜 명사가 아니라. 그럼 말해봐. 길다, 길다. 길다니까, 미음. 선생님 맨날 사설에 긴 사람들 길이 너무 김. 이렇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줄다. 옷이 줄어들었다. 줄다. 당연히 줌이죠. 이렇게 하고 미음만 읽어야지. 그치? 그러면 친구가 나를 밀었어. 친구가 나를 왜? 어간에 리을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만약에 줌이라고 쓰면 얘는 어디서 온 말이야? 그렇지, 주다지. 미음만 뺐을 때 잘 생각해봐. 주다야. 어? 그러면 김은? 그렇지, 아기가 기다야. 차이가 알겠죠? 차이를 알겠죠? 그치? 그러면 놀다는 얘들아? 놀다는 노는 것은 한 글자로 이거 발음은 하나만 하는 거야. 미음만 하는 거야. 놈. 이렇게. 알겠지? 이 미음을 제거해보면 알 수가 있어. 원래 어간이 나와. 주다, 기다, 얘는 놀다, 얘는 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뭐뭐이. 근데 여기는 이가 없어. 자, 얘들아, 이거 우리 근데 사실 지난주에 살짝 한 거야. 뭐뭐이는 뭐뭐 하는 것인데 왜 개구리야? 그렇지, 개굴거려서 개굴이. 그럼 뻐꾸기는? 뻐꾹거려서 뻐꾹이. 그래서 내가 맴이일 거라서 맴이. 근데 갬이는 아니라고. 왜? 갬갬거리지 않으니까. 이거 온편이면 온편 거. 예. 그거는 개미랑 같은 경우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서 야옹거리니까 야옹이 멍멍거려서 멍멍. 그렇지 그 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있어. 매미, 야옹이, 멍멍이. 나머지 별로 없죠. 삐약이? 아, 했잖아 여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나 희는 얘들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의 그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동명사라는 말도 쓰고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사동피동을 우리가 이걸 3학년 때 배울 건데 여러분 아직 모르니까 모르지만 알고 있어. 이 역설법이 뭐냐면 국어에서 안 배웠는데 영어에서 배운 거야. 봐봐. 사동은 여러분 사역동사야. 영어에 뭐 있어? 그, 아니, 미친 영어도 못하네 진짜. 아니, 메이크. 그치. 그러면 그 우리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뭐뭐 하게? 만들다. 만들다, 하다, 시키다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나 희가 있어. 봐봐. 선생님이 써줄게. 사동으로 만들어봐. 그거 사동의 사자야, 얘들아. 사역동사. 봐봐. 먹다. 먹게 만들면 세 글자로 먹이다. 선생님 말이야. 니네 어디 가서 우리 학원 다닌다고 하지 마. 나 욕먹이지 말고. 먹게 하다. 먹이다.
그거야. 내가 만약에 얘들아 니네를 자리에 앉게 했어. 세 글자로 말해봐. 앉히다. 그때는 히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동의 히고, 그럼 피동은 뭐냐? 수동태야. 얘들아, 내가 뭘 먹었어. 걔는 나한테 현재형으로 말해야지. 히다지. 봐봐. 이때도 히를 써. 근데 아까 그 앉히다의 히랑은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너희를 잡았어. 쫓아가는 걸 잡았어. 너희는 나한테 잡, 현재형, 히다지. 요거 3학년 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알려주고 영어를 해야 니네가 사역동사나 뭐 수동태나 제대로 잘할 텐데 많이 저희가 많이 잘못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접사 요게 먹이다의 이. 그래서 얘를 빼면 원래가 나 먹이다 이 먹다 먹히다 히 먹다. 얘들아 높게 하면 세 글자. 그렇지 이를 써 히 아니다. 높이다 높이다 기준을 높이다 커트라인을 높이다. 낮게 하면 이런 명계고들 봤나. 낮추다죠? 야, 낮히다라고 한 인간들 다 초등학교로 내려가. 초등학교가 뭐야? 그 엄마 아빠한테 말 다시려고. 낮추다. 얘들아, 사실은 그래서 이랑 히만 있는 게 아니야. 이, 히 말고 더 있어. 찢다가 피동이면, 얘들아, 내가 뭘 찢었어? 종이는 나한테? 찢기다. 기도 있어. 나중에 할 겁니다. 선생님이 너네 사설에서 고쳐주는 부분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 선생님이 고쳐준 부분들을 나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하는 명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하다죠. 그래서 공부하다. 건강하다. 이 다는 취급 안 한, 이건 형태사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말하다. 근데 뭐뭐 거리다나 뭐뭐 되다는 찰랑대다. 부사 옆에 붙어서 계속 찰랑찰랑 하는 거. 반짝거리다도 반짝반짝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뭐 달아 정도가 뚜렷한 그래서 높다랗다 굵다랗다 기다래 길다 리을 빠졌어 기다랗다 크다 커다랗다 이런 것들 있죠. 넓다는 넓다랗다 조금 달라 넓다랗다라고 써. 그 다음에 뭐뭐 하가 또 앞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전문이죠. 항상 매주 도태 그래서 망하다. 상태죠? 아, 자기소개하지 마. 가난, 가난하다. 그 전부 이건 상태니까 형용사야. 그치? 차근차근 하다. 설명이 뭐 차근차근하다. 상태네. 그 다음에 뭐뭐롭은 자, 명예롭다. 자유롭다. 전부 형용사죠. 심지어 관용사에도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했어. 세롭다. 그 다음에 뭐뭐금은 부사 뒤에 붙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시인데 강조하려고 다시금.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다. 다시금 고쳐 먹었다. 그다음에 뭐뭐이는 영어의 LY야. LY. 많다, 많이, 깊이, 높이. 그다음 뭐뭐로는 그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의 접사라서 정말, 정말로, 진실, 진실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날개 문제 5개 주죠. 여기 한번에 맞게. 아까 뭐 더하기 뭔지는 알려줬잖아. 그럼 풀 수는 있지. 합성원지 파생원지는 알잖아. 알게만 됐어요. 저쪽에만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죠.
자, 잠깐만 보자. 보겠습니다. 1번. 제한이니까 접사 찾으라는 소리잖아. 요거네. 혼입을. 얘들아, 그럼 혼입을 이 홑이라는 접사의 반대는? 뭐? 홑, 한 겹이란 소리죠? 반대는? 짝이래, 미치겠다. 그 홀짝 아니야? 홀짝? 홀수 짝수? 어? 한 겹. 그래서 호옷도 있어. 호옷. 한 겹짜리 옷 여름에 입겠지. 날이 추워지면 호옷이 아니라 뭘 입어야 돼? 어? 뭐? 겹이죠? 겹옷. 겹잎을. 꽃도 그렇지. 나중에 생물 벨고 뭐 혼잎. 뭐? 겹꽃. 이런 말 나오잖아. 겹벚꽃도 있어.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아. 유명한. 됐어.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어근과 어가는 같은 말이 아니고요. 모두 자립도 아니고요. 왜냐면 자, 이거 여기서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어근은 모든 단어에 어근 다 어근이야. 여기도 여기 어근 이건 접사지만 이게 어근. 그러니까 뜻이 있는 형태선 다 어근이야. 근데 어가는 어디에만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앞부분에만 있죠. 그리고 어간은 혼자 못 쓰죠. 아까 진짜 덥게 해서 이거 어간인데 어근이고 못 쓰죠. 그 다음 넘길게요. 3번. 얘들아, 선생님 그냥 여기 밑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손목은 합성어야. 즉, 2번이야. 이거를 1, 2, 3이라고 할게. 어근 접사. 요거는 어근. 얘는 어근 하나. 그러면 손목은 2번이고, 막에는 막더기 애잖아. 따로 써야겠죠? 막더기 애니까 3번이고, 막덕이에요, 얘들아. 선생님 편의상 표시 이렇게 한 거야. 하늘 1번이고, 헌일이니까 3번이고, 솔 더하기 나무야. 솔 더하기 나무 2번이고, 물 더하기 결도 2번이고, 방해와꾸는 3번이고, 바다 1번, 돌담 2번, 나무 1번, 보름달 2번. 안 보이네요? 돌로 된 담이야. 동속합성어예요. 오케이. 와. 야, 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다 했지? 표시했지, 얘들아? 그 다음 4번. 접사가 앞이냐 뒤냐 따지는 거네. 풋, 덧, 햇, 뱅이, 얘다. 새. 무슨 뱅이가 또 있어? 주정뱅이, 가난뱅이. 그건 아니죠. 사람이 쓰는데. 장돌뱅이는 왜 장 열리는 장터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장돌뱅이죠. 자, 그다음 5번. 접사가 아닌 것은 요거야. 얘들아, 손과 가락은 합성어라서 발가락도 있고 머리가락도 있어. 그게 머리카락이죠. 가락 국수도 있어. 자, 문제 푸세요. 그럼. 응?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 대대비. 막 결혼한 여자, 신혼부부 쪽의 여자.
아, 얘들아, 문제 고칠 거 있어. 5번은 답이 하나고, 아니다. 5번은 됐고, 7번이, 얘들아, 두 개의 형태소가 아니라 세 개의 형태소를 고치세요. 나머지는 고칠 거 없어. 여기 세 개의 형태소야. 하고 지금 말했지. 신혼부부의 여자가 새댁이라고 막 결혼해서.
야, 못하는 사람 없네요. 봅시다. 1번. 3번이죠. 왜? 햇병아리 햇은 접사니까 햇. 막 더하기 애라니까? 형태수 두 개야? 왜? 뭔 소리 하고 있어? 1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니, 근데 그걸 모두 찾으시오가 아니잖아. 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애들 그냥 보기에서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게 맞는지만 보면 돼.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은 2, 다 아니고 1, 2번 답은 1번이에요. 햇국식은 그 해라니 해시죠?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두 개. 저녁은 하나, 물 웅덩이 두 개, 물 웅덩이, 물 웅덩이. 새 빨갛다는 빨갛다만 어가, 빨간만 어근, 곧장은 곧만 어근, 뽕나무는 두 개, 뽕나무 답 나와버렸다. 그치? 그 다음에 손목도 두 개, 손목. 그 다음에 강둑도 강해둑 두 개. 2번이네요. 엄마는 하나. 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합성어 찾으면 뭐야? 물병이죠. 5번. 그 다음 5번 답은 얘들아 4번 5번인데 왜냐면 햇무는 햇무 털보는 털보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 울보 털보 잠보 그다음에 깊이는 깊다에서 온 말이니까 깊이 손목은 합성어야 손목 발목 그리고 새댁은 이거 어근이고 대기 접사야 댁은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을 가리키는 왜 어디 뭐 그 사람의 출신이 충주면 충주댁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새댁은 갓 결혼한, 그야말로 아직 애가 없는, 그럼 세대.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된. 자, 그 다음에 6번은 5번이죠? 이거 뭐야? 개지기. 개지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애들이 옛날에 CGV 있잖아, 극장에. CGV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CGV 자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소지기. 미소지기. 미소지킴이. 근데 이제 우리 무슨 지가 아니 등대지기 뭐 또 뭔 지기가 있냐? 아무튼 있어. 어? 문지기면 문지기. 그 다음에 7번은 1번이죠. 왜냐면 형태소 봐봐. 높, 달아, 다. 세 개. 근데 치솟아 오르다는 형태소 몇 개게? 이거 몇 개게? 아니죠? 다섯 개죠? 그 다음에 솟다니까 솟하고 와. 오르다니까 오르랑 다. 다섯 개죠. 어근은 솟하고 오르만 있죠. 그 다음에 예쁘다는 두 개. 민둥산도 두 개. 뒷걸음질은 얘가 뒤에 사이시옷은 형태소 취급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뒤. 그다음에 걷다에서 온 말이니까 이거는 웃음, 믿음처럼 걷다와 음으로 걷과 음으로 나눠지고 접사, 짝대기 질이 붙은 거죠. 도둑질, 싸움질 할 때. 답은 그래서 벌써 1번밖에 없네. 그리고 높은 어근이고 다랏 접사고. 그치? 근데 3번이 결정적이네. 그 다음 8번은 2번이죠. 웃, 왜냐면 근데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하면 돼? 살다의 미음 이렇게 붙은 거야. 아까 했어. 그 다음에 9번은 4번이죠. 위로 뜨고 위로 힘겹게가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은 바르게 말한 건 3번이고 놀이 먹이. 11번은 5번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 서울내기라고 하고 시골에서 온 사람 시골내기라고 하고 뭐 그래. 그 다음에 12번은 5번이야. 같은이라는 의미죠. 같은 자리. 같은 종류. 한 가지. 그 다음에 13번, 2번. 11번 안 써? 했잖아. 뭐? 몰라. 13번. 2번이죠. 14번. 5번. 합성어가 아니라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죠. 얘들아. 세모가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죠. 그 다음에 15번은
3번. 모인 사람 아닙니다. 질문.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아니, 설명 제대로 못 들었으면 나중에 답 이상하다고 하면 안 돼. 지금 7번 답이 해설도 잘못돼 있어. 높다라타를 두 개로 나누고, 높하고 다라타로 나눠놨는데, 형태소는 높, 다라타, 세 개야. 자,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을 빨리 끝내고 좀 쉬었다가 복패를 보겠습니다. 이상한 선생님 읽어왔죠? 네? 아, 우리 녹화 중이라 그게 안 돼. 원스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부 영상 중, 녹화 중. 자, 이상한 선생님은 동화야, 동화. 어려운 게 없어요. 야, 이상한 선생님의 성이 뭐야, 여기서? 그것도 허투루했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누구야? 성이 뭐야? 박이죠? 광이래, 저거. 자, 이상한 선생님은 여기서 박 선생님이고, 이상한. 누구 눈으로 보기에 이상하냐면, 이 선생님의 이제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초등학생들,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이거 배경이 어느 시대냐? 그냥. 일제강점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하면 소학교라고 했겠지. 그 소학교 어린애들이 보기에 선생님의 행동이 참 이상한 거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자, 갈래는 현대의 단편 소설인데 어떤 인간형을 풍자하고 있냐? 얘들아, 우리 채만식, 여러분 치숙 읽었죠? 치숙. 치숙, 그 멍청한 숙부라고 그 조카가 숙부 욕하는 건데 사실은 그 조카가 멍청한 사람인 그 소설 기억나죠? 그러니까 최면식 작가의 주특기가 풍자야. 비꼬는 건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보니까 선생님의 행동이 더 모순적으로 보이잖아. 그게 뭐냐면 자,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너네 중학교 때 배우는 문학이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학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경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고생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중학교 때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때까지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걸 모르면 진짜 다 초등학교로 그냥 내려가 반품해야 돼, 반품. 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몇 년을 겪었다고? 45년 8월 10일. 아니 그거 과연 아, 저거. 아, 몇 년을 겪었냐니까 뭔 뻘소리들 하고 있어. 혼자 35년. 40년. 20년이야? 아니, 45년. 아, 45년. 45년. 아니 1910년부터잖아. 아니야, 불렀어요. 30 전부 초딩이죠. 40년? 부끄럽다, 진짜. 초등학교를 졸업시험을 어렵게 보고 졸업을 시켜야 돼. 어렵게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을 보고. 아, 몇 년이냐고. 니네가 한 살 때 만약에 저기가 됐으면, 식민지가 됐으면 몇 살에 해방이 된 거냐고. 40살. 아니 36년이죠. 무식한 놈들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아, 조용히 해. 맞는다. 오답만 얘기하고 있어. 36년이야, 35가 아니라. 포함해야지. 그래서 36년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줘. 얘들아, 니네 지금 몇 살인데? 어? 4살. 그러니까 지금 살아온 만큼 살아도 해방이 안 돼 있을 때라고 36년이면. 근데 또 하나의 슬픈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준비하고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독립이 됐는데 그 계기가 뭐야? 미국이랑 일본이 전쟁가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안 들어서 대망한 거지. 일본이 핵폭탄을 유일하게 세계에서 두 방이나 맞은 나라고 패망을 했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건 물자건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전쟁하는 데 쓰다가 망하면서 항복하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손을 떼버렸는데 그게 몇 년도야? 50년. 아, 45년이구나. 1945죠. 1945는 우리한테는 독립이 된 해지만 일본은 패망 안 해죠. 몇 월 며칠? 우리 광복절로 하고 있어? 아니, 8월 15일이죠. 여기 간첩 세고 셌는데? 근데 그래서 그 뒤에 6.25가 몇 년도에 나? 50년. 1950년이야. 그럼 몇 년 만에 난 거야? 해방되고 나서. 5년.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죠.
이 5년 사이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혼란기였냐면,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고, 왜냐, 이 새 나라를 건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미 일제강점기 얘들아, 니네 치숙도 알지만 치숙 내 숙부가 감옥에 간 이유가 사회주의자여서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이미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랑 저기 자유주의를 안 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들어와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소련이 당시에 이제 세계는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가 크게 갈라져서 여러 나라가 이제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이 돼서 싸우고 있던 때니까 하나라도 자기네 편을 만들고 싶겠지, 두 나라가. 그래서 소련은 누구를 앞세워서 북한. 진짜. 진정해. 김성애. 김일성. 김일성이죠. 근데 이름 뒤집어서 김성일이래, 김성일. 그래서 북한은 아니, 소련은 김일성을 밀어주고 미국은, 이승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한쪽이라도 뭐 양보를 하고, 뭐 근데 거긴 자기 신념도 있고 가치관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권력욕이 없었다고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면 우리 그럼 반을 가르자. 반을 갈라서자. 그래서 그어놓은 게 뭐다? 38선. 38선이야.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미쳤다고 하면서 양쪽을 어떻게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상도 아닌데 외국 사상 가지고 몇천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저기를 가르려고 하냐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를 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중국. 그래. 그래서 양쪽이 다 싫어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암살당했잖아. 나 그럴 때는 누가 배후에 있다고? 소련. 어? 너 조용히 해. 이승만, 이승만. 조용히 해, 이제. 이승만. 이제 너 여기 네 영상에 네 비명 소리 녹화되기 전에 조용히 해. 녹음되기 전에.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 그래서 니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김구는 6.25가 일어나는 걸 모르고 그 전에 이미 암살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는 저기 뭐야 나중에 이제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승만. 그래서 결국은 그 뒤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은 몇 년을 끌어? 아니요. 4년. 3년. 몰라요. 6년. 야, 너 어휘 5개. 기다려. 로또하고 자빠졌어. 3년이고 끝이 안 나서 지금도 무슨 상태야, 우리나라는? 진짜. 휴전 또는 이제 정지된 전쟁이라고 해서 정전이란 말도 쓰는데 같은 말이야. 휴전 또는 정전 상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들판에서라는 형제가 측량기사 이간질 때문에 싸우는 저기도 한 거고 이게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지배한 세력들이 외국 세력들이 지금 계속 바뀌었잖아. 얘들아 아까 36년 동안은 어느 나라? 일본. 그래서 일본어만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났을 때는 남쪽은 어느 나라 말? 남쪽. 미국 말. 그리고 북쪽은? 소련만. 소련 말. 그래서 여러분 그 읽은 껍빗단이라는 거기 나오는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도 그렇게 일본 말만 하다가 북쪽에 살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소련 말 해가지고 목숨 건지고 왜냐면 친일파라고 감옥에 갇혔다가 소련 말을 열심히 했는데 마침 또 그 소련 병사 중에 여기 혹 달린 사람 수술해주고 나서 목숨 건지고 전쟁 터져서 남쪽으로 피란 와서 그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은 4개국어 하는 사람 됐잖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외국어에 대해서 엄청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뭐야? 기회주의적으로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언어가 필수니까. 근데 여기 나온 박 선생님도 그런 길을 밟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애들 눈에 되게 이상하다 이거죠. 왜냐면 일제강점기에는 그렇게 학교에서도 얘들아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일본이 폈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선말을 하면 안 돼. 일본말로 수업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조선말로 질문해도 선생님이 알아들어도 씹어야 돼. 근데 그래서 다른 소설 보면은 학부모님이 왜 학부모 상담 같은 거, 담임 선생님 면담 같은 거 하러 학교에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부모는 조선말하고 선생님은 일본인 선생님, 일본말 하기 때문에 어린 내가 엄마랑 선생님 사이의 말을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얘기가 나와. 그런데 그 박 선생님은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조선말만 쓰면 그러니까 막 우리를 혼내고 못 살게 굴더니 해방이 되니까 갑자기 일본 욕을 막 하면서 영어를 영어를 너희한 미국말을 배워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지.
이 소설은 그래서 6.25까지는 안 가고 그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에 갑자기 선생님이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야. 얘들아, 그리고 니네 이제 학년이 선생님은 지금 6.25까지 휴전까지만 얘기한 거지만 너네 고등학교 가면 진짜로 60년대 이승만 그럼 독재 그걸 이제 우리가 들고 일어난 게 뭐라고? 아이고. 4.19지? 4.19 혁명.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그래서 또 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뭘 해보려고 했더니 누가 어떤 군인이 쿠데타를 박정희 그래서 10년 넘게 저기 완전 저기 하다가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서울의 봄이라고 불러서 그치 근데 또 쿠데타 그래서 80년대 그럼 이제 저기 뭐 한 군데면 했잖아 그게 어디야 광주잖아 그 5.18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육학년대 배웠는데 왜 아는 사람이 없어? 저 알아요. 알았어요. 넌 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게 조용히 해. 그래서 그리고 니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 90년대 정도까지 그 흐름은 왜냐면 그 전두환 그 대통령 저희가 80년대 중반까지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퇴임을 하고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알아야 고등학교 때까지 문학을 제대로 합니다. 시든 뭐든. 응?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보면, 일단 우리 학교에는 박 선생님, 강 선생님, 그리고 일본인 선생님들이 있어. 교장 선생님도 일본인 선생님이야. 근데 전개를 보면,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데 주로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약 올리고 박 선생님은 막 발끈하고 막 그래. 근데 위기를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일본이 망했다고 했어. 그러면서 조선이 독립했대. 근데 그걸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 자, 그리고 절정은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대립하고 나서 어느 순간 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까지 됐었는데 파면당했고 그 뒤에는 강 선생님이 빨갱이였다 이런 소문이 있고 아니다. 박 선생님이 누명 씌워서 쫓아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결말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이 참 이상하게 보였다. 일본을 욕하고 자, 그럼 어린아이가 소설자인 효과는 얘들아, 니네 옛날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 어린애들은 솔직하잖아. 어? 어른들처럼 뭐 이렇게 뭘 의식하거나 눈치 보거나 하지 않아서 어른들은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안 보이는 옷을 보이는 척 하는데 애들은 대놓고 뭐래?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하잖아. 이게 그걸 노린 거야. 즉,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상의 그런 기회주의적인 면이 더 잘 드러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어른인 서술자면 그래. 그 사람도 저긴데 그 혼란기에 먹고 살려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해야 될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어린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넘겨. 박 선생님은 그래서 광복 전에는 조선말을 쓰는 학생들은 혼냈고 일본 왕을 찬양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광복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일본을 나쁜 나라라고 하면서 일본을 적대시하고 우리나라를 갑자기 막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진짜 저 미군 통역을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런 태도가 기회주의적이라는 말도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이제 본문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따옴표를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하진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기 순서 모르면 일단 무조건 어휘 수업을 안 들은 겁니다. 발음 틀리면 어휘 자 보세요.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애들이니까 야 솔직히 어른 돼가지고 생긴 걸로 저기 공격하면 인신공격이고 얼평 그렇잖아? 근데 어린애도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야. 봐봐. 여러분 박 선생님의 생김새를 상상해 보세요.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돼서 이게 뼘생이 아니라 오타다 뼘생. 요만하다고 진짜 무슨 엄지공주도 아니고 요만한데 뼘생 또는 뼘박 평태소 두 개네요. 뼘생, 뼘박. 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일본 정치 때에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얘들아 이 마침표 이거 빼야 돼. 이거 잘못 나왔어.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체격 검사에서 키가 미달이라서 낙방이 됐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여러분도 어릴 때 왜 놀이기구 탈 때 여기 이 키 밑은 못 탄다 뭐 그런 거 걸린 적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군인이 못 됐는데 그것보다도 뭐 키야 뭐 자기가 원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죠.
일본군이 되고 싶어서 심지어 혈서 알지, 얘들아?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쓴 게 혈서잖아. 그런데도 키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친이란 말도 아까 친일이 아니라 반역이죠, 반역. 친미, 친중, 친소랑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얘들아 이거 놀이구 한 건지 그건 아니겠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있어. 일본군이 되고 싶어서 혈서 쓴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도 너무 근데 그 사람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안 된 거야. 나이가 많아서 나 진짜 너희를 위해서 군인이 되고 싶은데 나 좀 뽑아줄래? 뭐 그런 식으로 쓴 게 신문에 실렸어, 당시에. 그래서 완전 박제가 됐지.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 나중에. 안 알려줌. 자,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군인이 진짜 아마 된 것 같아. 그 뒤는 자세히, 그 혈서를 피로 썼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충성한다고 그러면서 군인을 뽑아준 것 같아. 자,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얘들아 얼마나 가냘픈지 한 줌이래, 한 줌. 이 한 줌만한 한 몸집,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이 완전 추파춥스야, 그냥. 추파춥스가 키가 한 뼘이고 머리통이 엄청 큰데 몸은 한 줌이다. 추파춥스야. 그래서 박 선생님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 대갈장군 형태소 몇 개? 두 개죠. 개와 발 3개. 두 개죠. 대가리 장군. 아, 대단히 이거는 멀었네. 형태사를 내가 대가리 장군은 대가리 장군이니까 머리만 이따만 하다고 두 개이라고도 했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상상을 해보세요. 뒤통수와 앞 이마가 툭 내섰고, 그러니까 짱구가 되게 심해. 앞짱구, 뒷짱구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코고, 매부리코 형태소 몇 개? 애플이 세 개죠? 아, 바보들. 입은 매기 입으로 귀 밑까지 넙죽재지고 목소리는 쇠 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이런 대걸장군인 뼘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었다.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약간 곰상인가 봐. 얼굴이 너부릇하고 얼굴이 검긴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웃길 잘하고 별로 성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 강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다. 근데 뼘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견원지간. 개랑 원숭이 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래. 실제로는 개랑 원숭이랑 만나자마자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래. 개랑 원숭이. 뭐야, 띠야? 거기서 나온 거. 자, 하학은 하교야. 하교하고 나서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 두 선생님이 만난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고 냈다. 하나는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사나움이 졸졸 흐르면서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해와 조그만 고양이가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 근데 그치. 그때 국어는 일본말이었고. 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바로 민족 문화, 민종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었죠. 그러나 그게 말이 되냐고 얘들아.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24시간 옆에서 감시하면서 모국어를 못 쓰게 해. 야, 니네 민사고도 그래서 왜 입학 저기 할 때 그런 홍보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국어 수업만 빼고 국어인가 국사 수업만 빼고 아니면 국어 국사 둘 다인가? 그거 빼고 전부 영어로 하고 학교에서도 영어만 써야 됩니다라고 하거든. 근데 입학한 애들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놀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면 다 아니야. 그냥 수업이야 영어로 듣고 하고 하는데 지들끼리 있을 때는 모국어를 쓰죠. 만약에 영어가 더 편하면 그 사람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라니까. 근데 아무튼 주재소 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순경, 경찰, 면회 면석이나 도 평의원을 한 송주사나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이나 그런 이런 공무원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그리고 얘들아 일제강점기의 공무원이란 말은 일본에 협력했다는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알아서 써야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 조선말로 말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어. 문 밖에만 띄고 나가면
만판 전부 조선말로 말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아기 모두들 조선말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는 암만 해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이 잘 나왔다.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을 치는, 그러니까 얻어맞는 판이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도 여러 번 혼나봤다.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 쌈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구르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면서 한참 때리고 제기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보아 고생들이 아스가 있다. 하면서 부둣발길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붓도록 따귀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조행 점수라는 거 보니까 태도 점수겠죠? 듬뿍 깎였다. 근데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말로 싸워서라는 게 더 컸겠죠?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리다 들키는 때였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교실에서 공부할 때 말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중에서도 교장이야 일본 선생님들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일본말을 해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곤 했다. 우리가 어쩌다 하고 물으면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뭐가 그러니까 이건 핑계죠. 일본말 쓰기 싫은 거죠.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툰 선생님이 아니었다. 이거 얘들아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지 이게 아니구나. 어? 내가 이것 때문에 니네 어휘력 얘기를 아까 야, 몇 월 며칠 그래 45년이라 해. 몇 월 며칠? 33일. 야, 광복절 물론 이게 그날 광복절 이튿날은 며칠? 17일. 16일. 니 아까 13일이라며. 저건 시간을 역행하는 놈이죠? 어? 이해도 아, 얘들아, 이튿날은 다음 날이야. 이 멍청이들아. 무슨 17일이야. 아니, 이걸 니네가 따라하지 마. 죽인다. 에코인 줄. 야, 이틀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더 하는데 아니야. 이튿날은 오늘의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 다음 날이 이튿날이야. 니네 그러다 이제 사람 우리 이튿날 만나. 그러면 이틀 뒤에 나가면 아무도 없겠지. 환장, 여휘력, 대박. 자,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이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진짜 많잖아. 어? 사람마다 다 휴대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뉴스도 아니면 무슨 재난 문자 이런 것도 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는 아니야. 옛날에는 라디오조차 흔하지 않았으니까 TV가 웬 말이야. 이때는 없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는 게 늦고 그래서 막 호외라고 막 신문 같은 거 갑자기 이제 추가로 나온 거 종이 막 뿌리고 이런 거 니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건데 그게 지금으로 하면 속보야 속보 뉴스 속보. 그래서 얘도 8월 15일 16일 그때니까 이제 8월이니까 여름방학으로 놀고 있었겠죠? 여러분도 광복절이 여름방학이었죠? 근데 궁금해서 이제 어디 소식을 들을 데는 없으니까 애들도 와 있을까 하고 학교에 가본 거야. 근데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 있었는데 우리는 해방이란 말은 이제 어려서 아직 몰랐고 일본이 망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한 것만 알았다. 선생님들이 그중에서도 뼘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죠. 거꾸로 엎드려 천황폐하에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써. 왜냐면 천황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왕 가리키는 말이고 천황이 하늘에서 내린 황제, 황족이다라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가소로 그냥 일왕, 그래 일본 왕, 일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구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얘들아, 이때는 이 어린 애들한테는 어른의 말이 진짜 절대적이지. 왜냐면 지금은 니네가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맞나? 검색. 선생님 아닌데요. 뭐 어른들의 세계를 니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어른의 말은 법이, 더구나 선생님의 말씀? 무조건 진리야.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 그 애들이 머리에 물음표가 수백 개가 뜬 거야.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앉아.
초상난 집처럼 모두 얘들아 이거는 관용 표현인데 뭐 입이 짧다, 귀가 얇다 이런 것처럼 코가 빠지다는 풀이 죽은 거야. 기운이 꺾여서 있었다.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 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6학년에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가 여기서 대석이를 여자로 알고 나도 여자로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니라는 말은 어린애들이 언니, 오빠, 누나, 형한테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옛날 초1 교과서는 2학년 언니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 어린애들은 다 쓸 수 있어. 남자들도 쓸 수 있어. 형 대신 언니라고 쓸 수 있고 누나 대신 언니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대석이도 남자고 나도 남자다. 제발 대석이를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뒤늦게야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대석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들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 말썽꾼이었다.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심리나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소문이 늦었어. 오늘 아침에 소문을 들었노라고 했다. 대석 언니는 왜 왔겠어? 선생님들 염장 지르러 왔지.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다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 본 채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눈을 흘기면서 영락 없이 일본말로 딴다. 하고 책망을 했다. 대석 언니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나가 이런 그러니까 덴노헤이카가 아까 그 천황이라는 한자를 이제 일본 발음이 덴노헤이카야. 자, 하고 묻는 것이다. 뼘박 박 선생님은 성을 버럭내어 그 큰 눈방울을 부라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하고 쫓아와서 곧 한 대 갈길 듯 흘러댔다. 대석 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커다랗게 소리쳤다. 바가가 우리가 아는 그 빠가야. 일본 말이었어요. 바카라고요. 바카. 바보. 그러니까 빡대가리 이런 말이 다 여기서 온 말이죠. 빠가. 자, 만일 다른 때에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간 당장 큰일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또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뜨리고 앉았고 뼘박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지고 덴노 헤이카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떨지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집이 이웃고을이었다. 어디 조선이 보이고 간다. 우리 일본을 쫓겨가고 그 지지 우리 조선 사람이 살고 있고 사시하고 피를 빨아먹고 하던 랜선이 그 외국인이 죄로 쫓겨가고 우리 조선이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됐거든. 의자 타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날뛰고 덤비고 하는 건 처음 봤다. 그만큼 선생님도 감격한 거지. 그래서 아빠 이거 봤다. 참 소금기가 어떻게 되나. 나내 소금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그렇지 식민지 하니까 태극기를 보면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러면서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걸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 게 없이 일어섰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대로 말을 냈다. 나가는 거가 쌀 뿌리나. 뭐? 어. 감탄사야? 허우? 아무도 대꾸를 못하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하니까 강 선생님이 버럭 큰 소리로 말한다. 못하 그러나 아까 그다지 내가 애 달꺼들랑. 뛰어가는 뽕을 따라 일본으로 가서 또 안에가는 꿀집이나 일본으로 갈 수는 없다. 완전 팩폭에 지금 완전 반어법으로 비꼬고 있잖아. 뼘박 박 선생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뼘박 박 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걸 보긴 처음이었다. 강 선생님은 반지가 종이야, 얘들아. 뭐 이면지, 한지,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렸다.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고 불렀다. 그리고는 잠자코 담배만 피우고 앉아있는 뼘박 박 선생을 한 번 돌려다보고 나서 타이르는 말했다.
나 말이 너무 적절했나 보니 어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 아닌가?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에 받을 심판과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만 민족의 한 사람으로 할 일이 좀 많은가?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되기를 하세. 자 이리 이어서 태극기 그리게. 국립 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그러니까 민족의 벌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렇다고 이 강 선생님이나 뭐 박 선생님이 앞장서서 반역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일본말로 학생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협력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강 선생님은 벌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뼘박 박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강 선생님과 뼘박 박 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뼘박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빼서 저희 나라의 속국으로 삼던 얘기도 해줬다. 외놈들은 얘들아 이 왜가 어, 어간이거든? 왜? 어디서 말이게? 그,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를 아니고 이 나라를 왜국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을 왜인이라고 불렀는데 깔보면 왜놈이야. 이 왜는 왜소하다에서 온 거야. 왜소하다.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대통령 뭐 일본 가가지고 일본 총리 부부랑 만났는데 확실히 작더라. 왜소해. 고기를 먹을 줄을 몰랐대잖아. 일본 사람들 생선만 먹고서 몇백 년, 몇천 년인지 모르겠고. 고기 소나 닭이나 돼지를 안 먹었던 나라래. 자, 천하의 불측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두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간 얘기도 해줬다. 우리 조선은 역사가 4,000년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된 나라란 얘기도 해줬다. 깜박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랑 미국말을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뺨박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 통역을 하고 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좀 배운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했다 했다. 이때는 얘들아 고등학교란 개념이 없고 그냥 중학교 나오고 그냥 대충 막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무슨 진짜로 무슨 고시를 치러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 학교 다닐 때 실력으로 어쨌든 영어를 했다는 건데 미국 병정은 벼 공추를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뼘박 박 선생님을 꼬마 자동차에 태워갖고 동네 동네 돌아다녔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담배를 얻어 피우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 먹고 했다. 해방 뒤에 새로운 김교정 선생님이 갈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뼘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근데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서 잘렸어. 파면을 당했다. 어른들 말이. 그러니까 이건 애들이라 자세한 이유를 모르지만 덕분에 우리도 모르지만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 빨갱이가 뭔데? 응? 소련. 뭐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옛날엔 빨갱이라고 하면 네. 엄청난 모욕으로 여기서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말했죠. 선생님 말한 6.25 터지기 전에 5년 극도의 혼란기였던 거야. 그래서 빨갱이라고 했다. 공산주의자라 했다. 그래서 파면당했노라고 했다. 근데 또 누구는 뼘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그냥 꼬아댄 거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도 몰라. 강 선생님이 파면당한 뒤를 물려받아 뼘박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교장이 된 뼘박 박 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됐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느니라고 했다. 심지어 우리는 미국이라고 아메리카라고 안 하잖아. 미국이라고 할 때 미자 무슨 한자 쓰죠? 그치? 근데 일본은 똑같이 미국인데 다른 미자 쓰는 거 알아? 쌀미. 쌀? 쌀나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지. 미국이 우리의 은인. 근데 그럴만하죠. 이 시대를 산 분들은, 진짜로.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놈이라고 하면 뼘박 박 선생님은 단박 듣자마다 벌을 세우곤 했다. 전에 댄노에까 빠가! 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다음에 독립도 증명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죽여가면서 상대하는 것.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정이 내놓은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지 아니했어. 그뿐인가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아니고 구 편안히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가니야 기계야 자동차야 서울이야 설탕이야 고수야 무엇에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아? 그러는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알아주는 놈이 뭐야? 벌을 세우면서 뼘박 박 선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했다. 우리는 뼘박 박 선생님더러 미국에도 덴노 회의가가 애들이 순진하니까 지금이야 니네가 다 검색해보겠지. 있냐고 물었다. 미국에 덴노 회의가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 회의가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도록 걱정해주고 온갖 물건을 가져다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왜냐면 해방 전에 뼘박 박 선생님은 덴노 헤이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하신다고 늘 가르쳐 주곤 했다. 그랬더니 현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덴노 헤이카는 없고 덴노 헤이카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럼 이 돌멩이가 아니고 트루먼인데 야, 니네 일본 영화 발음 알지? 트루먼을 이제 아마 일본식으로 해서 도루만? 도루만? 그럼 애들이 이제 도루만이 돌멩이로 들린 거죠. 니네 알지? 일본 사람들 마더 뭐라고 말해요? 마더.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 그거 진짜던데. 마더는 마자고, 파더는 파자고, 브라더는 맞아. 그거 진짜야. 근데 진짜야. 마자, 화자, 브라자야. 정말. 그냥 애들이 돌멩이로 알아듣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우린 탱크먼인데 도루만, 돌멩이. 도루맨. 그런 훌륭한 어른을 위하여 미국의 신민노 이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대입을 해서 미국 신민노 세이시를 부르고 저기 뭐야 일본 국가 기미가요처럼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뺨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 단적으로 요게 그래서 제목이죠. 님이었다. 얘들아 문제는 복태 보고서 시 암송한 다음에 풀도록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쉬는 시간을 줄게요. 잠깐! 앉아.